영도구의회 의장과 영도구청장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공개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영도구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데다 창업을 한다 해도 살아남기에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창업하면 두 곳 중 한 곳은 2년 안에 가게를 접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온 마을이 나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새해 들어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60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김모 씨.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내린 김 씨. 이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거듭된 질문에 짧은 답변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외관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김 씨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강서구 대양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지난 3일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 씨의 집과 차량,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과도, 칼갈이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여야 정당의 협조를 받아 당원 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영도구의회 의장과 영도구청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을 고소했고 영도구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폭력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영도구청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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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도구청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영도구 기관단체장 송년회 자리에서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의 뺨을 때렸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의회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정치적인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실랑이가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안 심사권 침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니 영도의 미래가 너무나도 염려된다. 3일 영도구청장이 영도구의회 의장을 찾아가 두 사람 간 대화가 이뤄졌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폭행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한다면 구의원들과 상의해 고소 취하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구청장이 아마도 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도 한번 기다려봐야죠. 어떤 구청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의장을 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억지 주장이 이어질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일 패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내가 패지는 안 했지 않느냐. 그래 설명하다가 뭐 원성만 높아지고 끝났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명예훼손을. 예산안 심사와 승인,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구의회 의장과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 간 갈등이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신년을 맞아 청년이 떠나가는 부산의 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데다 창업을 한다 해도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창업하면 두 곳 중 한 곳은 2년 안에 가게를 접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광 서비스업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법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을 시작했던 30대 이모 씨. 가게를 차린 뒤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는데 모두 한때였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에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가게가 제가 5군데 정도를 했었는데 월세만 3천만 원,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매출이 들어오는 거는 2천만 원도 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버렸던 상황이었었죠. 네, 주인분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 사실.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란 믿음을 놓지 못했던 이 씨. 하지만 경기 회복은 더뎠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 씨는 4년째 되던 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천정부지로 쌓이니까 감당도 안 되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제가 30대인데 40대, 50대 될 때도 빚이 희망이 안 보이겠다. 그래서 회생제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 씨처럼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2명 중 1명은 2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산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1년이 63.2%, 2년은 53.2%를 차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나는 기업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생존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94%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운영하는 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이 중 80%는 자영업자인데 대부분이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보니 버티기에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라고 해서 상가 창업을 하는 수요가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한 2, 3년 주기라고 치면은 텀이 이제 길어진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바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A에서 이제 폐업이 되고 나서 한참 공실로 있다가 이제 B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해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시비 1,600여억 원을 들여 업종별 특화 사업, 브랜드화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는 사무실, 주거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창업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이 그냥 감으로만 해버린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지식이 얼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있는가를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면. 지난해 개인 회생과 법인 파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 소상공인의 한숨은 올해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추위와 싸우면서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러냐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하는 일을 잘 되시면 되겠네요.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차로 많이 타고 그냥 편하니까 가족도 건강하고 애들 결혼하려고 지나는데 결혼 좀 빨리 하면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년은 여하튼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 접어야 되고 또 뭐도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온 마을이 나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인재를 키우는 부산, 모두를 배려하는 학교,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등을 3대 역점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0개 학교에서 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두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유초 등 보육 정책관을 신설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조기 정착, 교육청 지자체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3만 1,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만 4천여 가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은 2만 5천여 가구에서 14,600여 가구로 만여 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부분이라 실제 시장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현장에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 학교 지원 전담기구인 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2년간 휴교하는 신현초등학교에 임시로 문을 열었으며 오는 7월 1일 남항초등학교에서 정식 개관합니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방과 후 학교와 늘봄학교, 학교 채용, 학교 행정을 지원합니다. 남항초등학교에 정식 문을 여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구성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의회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4일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부산시의회는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세종, 인천, 대구시 등과 함께 종합 3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총 8.61%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가 8.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응답 비중도 2.38%,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응답도 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